양양 언니, 안녕?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밤에 자기 전에 내일부터는 진짜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잖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다음날 저녁이 되면 나 또 소파에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있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식습관이 됐든 아니면 누군가한테 화내지 않겠다는 다짐이 됐든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 마음이 안 따라가. 그래서 결국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봐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돼. 근데 있잖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야. 그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진짜로 오늘 양양쌤한테 사연이 하나 왔거든. 읽어볼게. 양양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직장인이고 5살 된 아들이 있어요. 사연을 보내는 게 부끄럽지만 정말 누군가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한테 절대 소리 지르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육아책도 읽었고 부모 교육 강좌도 들었어요. 감정 코칭이 뭔지도 알고 아이 눈높이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머리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달라져요.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쓰거나 장난감을 치우라고 3번을 말해도 안 들을 때 갑자기 제 안에서 뭔가가 확 올라와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요. 왜 맨날 이래? 엄마 말 좀 들어. 그 순간에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요. 아이 얼굴을 보면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안아주면서 엄마가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라고 말해요. 진심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다신 안 그러겠다고 다짐해요. 근데 또 반복돼요. 일주일이 지나면 2주일이 지나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저는 또 자책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나쁜 엄마인가 봐. 책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는 사람인가 봐.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참으면 되잖아 라고 해요. 친구한테 말하면 다 그래. 애 키우면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저는 제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어요. 알면서 왜 못하는 건지, 이게 대체 뭔지 알고 싶어요. 양양쌤, 저 정말 이상한 걸까요? 언니, 나 이 사연 읽으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 이 언니가 나쁜 엄마일까?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나쁜 엄마는 자기가 소리 지른 걸 후회하지 않아. 나쁜 엄마는 육아책을 읽지 않아. 나쁜 엄마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까지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 이 언니는 너무너무 좋은 엄마야. 근데 자기가 그걸 못 믿는 거지. 그리고 있잖아. 이 언니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가 아니야. 그건 물론 힘들지. 근데 진짜 힘든 건 아는데 왜 못하지? 라는 그 질문이야. 그 질문이 자기를 계속 갉아먹는 거야. 머리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몸이 다르게 움직이는 그 느낌. 마치 내 안에 2명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한 명은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이 벌써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지. 이거 이 언니만 겪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잖아. 어떤 사람이 나는 남의 험담을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 근데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어느새 거기 끼어 있어. 어제 들었는데 그 사람 진짜 그렇대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아, 나 또 그랬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아기로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정보 공유지라고 슬쩍 넘겨버려. 이거 알지? 이 느낌?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야. 진정한 사랑은 신뢰지라고 믿으면서도 연인이 좀 늦게 답장하면 갑자기 불안해지잖아.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 그러면서 나 왜 이러지? 나는 믿는다고 했잖아 하면서 자기를 또 탓해. 건강관리도 그래.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과학적 근거까지 줄줄 말할 수 있어. 근데 저녁이 되면 소파에 누워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는 왜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일까라고 자학하지. 이 모든 게 다 같은 거야. 전부 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거대한 틈이 있는 거. 그리고 그 틈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거. 근데 잠깐 이거 중요해. 이 틈이 왜 생기는 건지 내가 좀 이야기해 볼게. 사실 이런 현상이 이름이 있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불러.
어렵게 들리지?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 뇌가 엄청 불편해한다는 거야. 마치 옷 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찝찝한 거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뇌가 그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행동을 바꾸는 거야. 아, 내 행동이 잘못됐으니 고치자.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지. 근데 이게 어려워. 왜냐면 행동을 바꾸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 그래서 뇌가 훨씬 더 자주 쓰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 방법. 그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야. 행동은 그대로 두고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슬쩍 비트는 거지. 동료 험담을 한 사람이 나는 악의가 아니라 정보 공유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담배 피우는 사람이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뇌가 알아서 핑계를 만들어줘.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치 못 챌 정도로. 이게 자기 기만이야.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야. 이건 뇌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뇌가 아니야. 너 괜찮아.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라고 살짝 눈을 가려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점점 심해진다는 거야. 처음에는 가끔 동료 험담에 끼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습관이 돼. 나중에는 나는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아예 재정의해버려. 처음에는 가끔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거였는데 반복되면 나는 원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가 봐라고 자기를 규정해버려. 신념과 행동의 틈을 계속 무시하면 결국 신념 자체가 변형되는 거야. 이걸 정신적 침식이라고 하는데 조용히, 천천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가 깎여나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뇌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게. 이게 진짜 흥미로워.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 하나는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성적인 나를 담당해. 이러면 안 돼. 장기적으로 이게 나아. 도덕적으로 이게 맞아 같은 판단을 하는 곳이야. 근데 이 부분은 느려. 그리고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 반대로 뇌 깊숙한 곳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 여기는 감정, 공포, 분노 같은 걸 담당하는데 엄청 빨라.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해버려. 그리고 습관을 담당하는 기저핵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줘. 아침에 커피 만드는 거, 익숙한 길 걷는 거, 스마트폰 집어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처리돼. 문제는 이 두 시스템이 항상 사이좋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야.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마 쪽 뇌의 기능이 확 떨어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약해지고 감정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하는 부분이 강해져.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뇌의 퇴행이라고 불러.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더 원시적인 반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사연 보내준 언니 생각해봐. 퇴근하고 집에 와. 이미 하루 종일 일하면서 뇌의 에너지를 다 썼어. 전전두엽은 이미 지쳐있어. 근데 아이가 때를 써. 그 순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잖아. 그러면 뇌가 뭐래? 가장 빠르고 자동적인 반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언니의 부모님이 했던 방식이야. 어릴 때 각인된 패턴, 소리 지르기. 이건 이 언니가 선택한 게 아니야. 뇌가 자동으로 꺼낸 거야. 마치 자동 조종 장치가 켜진 것처럼. 그러니까 왜 나는 아는데도 못 고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야. 아는 건 이마 쪽 뇌가 하는 일이고 행동하는 건 깊은 곳의 뇌가 하는 일이야. 이 둘이 다른 시스템이야. 아는 것만으로는 자동화된 행동이 바뀌지 않아. 그건 마치 자동차 매뉴얼을 읽었다고 운전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더 슬픈 게 있어. 우리 뇌는 기억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재구성한다고 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떠올릴 때마다 뇌가 그 기억을 지금의 내 감정과 생각에 맞게 살짝살짝 바꿔서 다시 저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기억들도 그 방향으로 재편집돼. 맞아. 나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그랬지. 하면서 자기 혐오가 점점 깊어지는 거야. 실제로는 잘한 날도 많았는데 그건 기억에서 슬쩍 사라져버려. 여기서 진짜 유명한 실험 하나만 이야기할게. 1961년에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인데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시킨 거야. 물론 진짜 전기는 아니었어. 근데 참가자들은 진짜라고 믿었거든. 상대방이 그만해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실험자가 계속하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계속했어. 특별한 협박도 없었는데 그냥 권위 있는 사람이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야. 실험 전에 물어보면 다들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건 절대 안 되라고 말했어.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달랐던 거야. 그리고 실험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 그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인데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느낀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의식적으로 믿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 그 거대한 틈. 이건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야. 모든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작동해.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다이어트 하겠다고 냉장고에 메모 붙여놓고 그날 밤에 치킨 시켜 먹은 적. 그리고 다음날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으니까라고 스스로 합리화한 적. 나는 돈을 아끼겠어라고 다짐하고 그날 저녁에 온라인 쇼핑카트에 뭔가를 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적. 이번에는 연인한테 집착하지 않겠어라고 결심하고 그 사람 SNS를 하루에 10번 확인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적.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적. 이거 다 같은 거야. 전부 다 같은 메커니즘이야. 아는 나와 행동하는 나가 다른 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거. 근데 있잖아. 여기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걸 안다고 당장 달라지지는 않아. 솔직히 말할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내일부터 갑자기 소리 안 지르는 엄마가 되고, 험담 안 하는 사람이 되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하나가 달라질 수 있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가 아니라, 아, 내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구나로 바뀌는 거야. 나는 나쁜 엄마야가 아니라 내 안에 어릴 때 각인된 패턴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구나 바뀌는 거야. 이 차이가 작아 보여? 아니야. 이 차이가 전부야. 왜냐면 자기를 탓하면 악순환이 시작되거든. 나는 못 고치는 사람이야. 자기 혐오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자동 반응 또 실패 더 심한 자기 혐오. 이 바퀴가 계속 돌아가. 근데 이건 내 뇌의 구조 때문이구나라고 이해하는 순간 그 바퀴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끼는 거야. 완전히 멈추지는 않아도 속도가 좀 느려져. 그 틈에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생겨.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안에는 하나의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 언니는 직장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부모님 앞에서의 나, 연인 앞에서의 나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 그게 가식이 아니야. 원래 그래. 인간은 원래 다면적인 존재야. 내 안에는 도덕적이고 싶은 나도 있고, 욕망에 솔직한 나도 있고, 신중한 나도 있고, 충동적인 나도 있어. 이 여러 개의 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자기를 하나의 나로만 정의하려고 할 때 생겨. 나는 좋은 엄마여야 해. 그러면 좋은 엄마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건 곧 나의 실패가 되잖아. 근데 내 안에는 여러 개의 내가 있고 오늘은 지친 내가 앞으로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내 안의 한 부분이 드러난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것과 그걸 허용하는 건 달라. 인정한다는 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야 다룰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새해 결심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거 알아? 80% 이상이 1월 안에 포기한대. 80%야? 거의 다 포기해.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의지박약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큰 결심이 뇌한테는 잘 안 먹히기 때문이야. 뇌는 거대한 변화를 싫어해. 뇌가 좋아하는 건 작은 반복이야. 절대로 소리 안 지르겠다는 거대한 결심보다 오늘 한 번, 소리 지르기 직전에 3초만 멈춰보자가 뇌한테는 훨씬 현실적인 과제야. 그 3초가 매일 반복되면 뇌의 신경회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 진짜로. 물리적으로 바뀌어.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 계속 걸으면 점점 넓어져. 그러니까 큰 결심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거.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야.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겪으면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에 적응돼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새 옷 사면 처음에 엄청 좋잖아. 근데 한 달 지나면 그냥 옷이야. 새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결혼의 행복감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된대. 근데 신기한 게 있어. 이 적응이 안 되는 행복이 딱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기쁨이래.
시카고대 연구팀이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의 행복감이 그 횟수가 아무리 반복돼도 줄어들지 않았대. 같은 사람한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줘도. 신기하지 않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기를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게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소확행이라는 말 있잖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해외여행 한 번보다 피크닉 여러 번이 행복감이 더 오래 간대. 한 번에 비싼 걸 사는 것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게 뇌한테는 더 좋은 거야. 이게 다 연결돼 있어.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 거대한 변화보다 소소한 선택, 완벽한 나보다 조금 나아진 나.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 직접 이야기할게. 언니는 나쁜 엄마가 아니야. 언니는 아는데 못하는 자기가 싫은 거지. 그 마음 내가 알아. 근데 있잖아, 언니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증거야. 언니가 좋은 엄마라는 증거. 정말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소리 지른 후에 울지 않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사연을 보내지 않아. 언니 안에는 소리 지르는 나도 있고 그걸 후회하는 나도 있어. 둘 다 언니야. 그리고 후회하는 그 나가 있기 때문에 언니는 변할 수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늘 저녁에 아이가 떼를 쓰면 소리 지르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봐. 3초. 그것만 해봐. 안 되는 날도 있을 거야. 괜찮아. 되는 날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그게 시작이야. 뇌가 새로운 길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제발 자기를 좀 그만 미워해. 언니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건 언니 잘못이 아니야.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구조야. 철학자도 담배를 피우고 심리학자도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날이 있어. 우리는 다 그래. 다 불완전해. 근데 그 불완전함을 아는 것, 그게 이미 한 발짝 나아간 거야. 이 영상 보고 있는 모든 언니들한테도 이야기할게. 알면서도 못하는 자기가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을 거야. 그 느낌, 그 당혹스러움, 그 답답함. 그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야. 그건 언니의 정신이 깨어있다는 증거야. 자기 모순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안 느끼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자기를 좀 덜 미워해주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는데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이었구나 하고 내일 또 작은 한 발짝만 내디디면 돼. 언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나한테 큰 힘이 돼. 양양 다음에 또 만나자. 언니, 사랑해.